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장애 알아보기, 장애 존중하기, 장애 함께 일하기, 장애 새롭게 보기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인데요. 오늘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그런 사회와 환경적 맥락 속에서 장애를 바라보고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할 수 있겠고요. 장애 감수성을 높여서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차별 금지와 편의 제공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장애인 채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정의인데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장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사회적 요인이 처음으로 추가됐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는데요.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인은 진화하는 개념이고 그런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와의 환경과 그런 장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유리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개별적 모델은 수정의 대상을 개인으로 보고 개인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다면 사회적 모델에서는 수정의 대상을 사회로 봅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개인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의 유형과 현황인데요. 우리나라는 몇 가지의 장애 종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5가지입니다. 신체적 장애 12가지, 정신적 장애 3가지에서 총 15가지 범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서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고요. 꼭 의사소통은 자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물어봐야 됩니다. 도움을 줄 때는. 네. 근데 우리나라 장애 등록장애 인구는 몇 명 정도 될까요? 네. 네. 26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의 5.39% 정도 되는데요. 65세 이상이 49.9% 정도 되고요. 만으로 50세 이상이 78.6%입니다. 어르신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장기유형 대상자 어르신들이 지금 93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렇게 장애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 범주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5.39% 정도 되는데요.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이나 알코올 중독자도 장애인 등록하기도 하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자의 경우도 장애 등록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그런 합의에 따라서 장애 범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장애는 이게 이제 질환이 많을까요? 사고가 많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질환이 많습니다. 후천적 사고가 32.1%, 후천적 질환이 56%에서 88.1%가 후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애 존중하기인데요.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누리는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크레파스다. 네, 맞습니다. 또 민들레다. 네, 맞습니다. 아마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크레파스다 하신 것 같고요. 민들레다 그러면 홀씨가 멀리 날아가서 아름답게 꽃 피우기 때문에 민들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를 말하는데 세계 인권선언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엄과 권리는 모두 같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는데요.
장애 문제가 인권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고용이나 교육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폭력이나 뭐 학대, 편견 등으로 그 존엄성을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 문제가 곧 인권 문제입니다. 장애 감수성이 있는데요. 감수성이 뭘까요? 뭐 사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특성을 아마 감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활동 지원 서비스 기고한 게 제가 기고를 했는데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65세가 되면은 장기 요양으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서비스 시간이 축소돼서 엄청난 그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를 했고 마침내 2023년부터 그 활동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기인데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서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입법화가 되어 있는데요. 장애 당사자들의 눈물겨운 그런 투쟁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차별 금지가 곧 인권 보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행위는 6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등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애 함께 일하기인데요.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그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차별 사례인데요. 7급 세무직 공무원 필기시험 사례인데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뇌병변 장애인에게 그 메모라든지 대필 편의 제공을 거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나 대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체장애 2급 교원 성과 평가 사례인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이제 그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공고가 이행되지 않으면은 우리 그 법무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 처리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고충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인데요. 제가 재직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사례입니다. 2017년까지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장이었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규나 이런 채용 과정을 간소화해서 필기시험을 간소화하고 면접 강화라는 전형 방법을 통해서 113명 중 59명의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트루컴퍼니 대상을 받았고요. 여기서의 시사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면은 이렇게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주면은 장애인들도 많이 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마트 사례인데요. 참고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애 새롭게 보기인데요. 장애인이 과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장애 수행 능력과 업무 능력은 업무 수행 능력과 장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업무 숙련과 수행력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높일 수 있거든요. 네. 그 장애인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양성의 가치인데요. 현대는 다양성의 시대라고 할 만큼 다양성의 가치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는 다양한 특성 가운데 하나잖아요. 원래 다양한 구성원들이 일하는 조직에서 창의력이 나오고 그게 곧 그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은 그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태도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자신만 생각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모두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함께 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장애 알아보기, 존중하기, 함께 일하기, 새롭게 보기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직 세상에서 완전한 진실만이 커다란 변화를 제대로 일구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간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 장애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역사는 눈물을 흘리는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어울려서 일하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동참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